안녕하세요. 지금부터 3D Max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D Max 강좌 시작하기 앞서 몇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요. 메모장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준비물 3D Max V-Ray. 저 같은 경우 3D Max를 2014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V-Ray도 마찬가지로 2014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V-Ray는 3D Max랑 같은 버전을 사용해야지만 호환이 되기 때문에 같은 버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3D Max 버전이 저랑 다른 2014 버전 아닐 경우 어떻게 하나요? 상관없습니다. 맥스는 버전이 다르더라도 기능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뀐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버전이 달라도 그냥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이제 맥스와 V-Ray에 대해서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제 제가 V-Ray 렌더링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건축 시지 인테리어 익스테리어에서는, 그러니까 즉 건축 공간, 인테리어 공간, 건축 쪽으로 건축이나 실내 디자인 쪽으로 나가실 분들은 VL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VL을 강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강좌 진행 순서는 3D Max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제하에 강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강좌 진행 순서는 스플라인, 라인부터 폴리건 모델링, 하이폴리건 모델링, V-Ray 렌더링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강좌는 기초 강좌와 간단한 모델링부터 렌더링이 들어간 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 계속 올릴 테니 많은 참고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3D Max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3D Max를 처음 켰을 때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그럼 메뉴 툴바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 New, List, Open, Save, Save As, Import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알아두실 것은 리셋입니다. 리셋은 내가 이 작업 화면에서 지금 당장 새로 열겠다 이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픈은 내가 맥스에 저장된 파일을 불러올 때, 예를 들어 맥스에서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 파일을 맥스에서 불러올 때 그때 오픈 파일을 사용하고 있고요. 세이브, 내가 현재 맥스의 작업이 끝나고 나서 저장할 때 저장하겠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다. 이것을 뜻하고요. 임포트 같은 경우는 CAD 도면을 불러올 때 쓰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뉴 툴바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걸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럼 에디트, 툴스, 그룹, 뷰, 크리에이트, 모디파이어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걸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뷰에 쇼 트랜스퍼 기준과 활성화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필수로 켜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켜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박스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그리고 이게 기즈모입니다. X, Y, Z축 이걸로 움직이는 건데, Z축은 Z축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꺼져 있으면 활성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작업하는데 참 난해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뷰에 쇼 트랜스퍼 기즈모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그룹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뷰 이미지 파일, 예를 들어 내가 작업할 파일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미지가 있으면 거기서 맥스 안에서 불러오는 건데, 이건 한번 사용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뷰 이미지 파일도 꺼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메뉴 툴바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맥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는 탑뷰, 탑이라 써있지 않습니까? 프론트 뷰, 정면, 레프트 뷰, 왼쪽, 퍼스펙티브 뷰, 투시도 뷰, 이렇게 네 가지 뷰가 있는데, 물론 라이트 뷰도 있습니다. 라이트 뷰 누르면 라이트 뷰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프론트 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오메트릭에서 첫 번째 거 스탠다드 프리미베이트, 여기서 박스를 그립니다. 박스를 선택합니다. 박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커서 왼쪽을 누르시고 쭉 드래그 하세요. 내가 그릴 영역을 잡고 마우스 왼쪽을 놓고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마우스 커서를 놓고, 그리고 작업을 끝내겠다. 그럼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여기서 이제 무브, 로테이션, 스케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브는 X축 기지모가 활성화된 방향으로 X축을 움직였다. 그러면 잡아당기면 움직입니다. 다시 Y축으로 노란색이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 왼쪽을 오른쪽을 쭉 잡아당기면 움직입니다. 그리고 Z축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내가 Z축을 했는데 다시 원 상태에 돌리고 싶다. 포토샵과 똑같습니다. 컨트롤 Z, 그러면은 다시 내가 작업한 전 상태로 되돌리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이 노란색이 깜빡깜빡거리는 게 내가 작업하고 있는 상황을 불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내가 퍼스펙티브에서 확대해서 작업하고 싶다. Alt W 누릅니다. Alt W. 그럼 확대가 됩니다. 다시 Alt W 되면 축소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Alt W 누르고 확대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휠을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영역에 이동이 됩니다. 화면이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휠을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확대, 축소, 확대, 축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lt를 누릅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누릅니다. 그 돌립니다. 그러면은 화면이 회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축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휠 확대 축소는 Alt Z. Alt Z 하면 마우스 왼쪽을 누르면 확대, 다시 잡아당기면 축소. 이게 단축키입니다. 이 기능이 휠하고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Alt 휠 누르면 돌아가지 않습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이거의 단축키는 컨트롤 R입니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D 믹스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이제 기능을 살펴봤으니까 여러가지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Alt W 누르고 축소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은 물체를 선택하고 마우스 왼쪽 누르고 스케일을 누릅니다. 다시 Alt W 확대. 이 상태에서 두 번째 거로 누르고 Select and None Uniform 스케일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때그때 사용하는 용도가 다른데 우선 두 번째 걸 사용하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세요. 스케일을 누르고 Z축이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Z축.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축소가 됩니다. 다시 컨트롤 Z Y축을 누릅니다. 확 축소가 됩니다. 스케일은 늘렸다 줄였다 하는 기능입니다. X축을 누르면 축소 확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스케일을 했으니까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X, Y, Z 눌렀을 때는 똑같이 확대가 됩니다. 이 세 번째 걸 눌렀을 때는 두 가지 축으로밖에 확대 축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세 번째인데 Z축을 눌러도 반대로 움직입니다. 축과 축이.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건 거의 안 쓰이고 두 번째 걸 많이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X, Y, Z축을 확대 축소. 그리고 이 셀렉트 엔드 넣으면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X축으로도 확대할 수 있고 Y축으로도 확대할 수 있고 Z축 올렸다 내렸다 이 기능이 됩니다. 이거는 수치, 이거는 내가 얼마큼 올릴 건지 이 차이 있고요. 한번 눌러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닫고요. 스케일 알아봤으니까 이제 로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션은 회전입니다. 말 그대로 물체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로테이션 축을 선택된 상황에 대해서 축이 어느 쪽에 선택되는 거에 따라서 돌아가고 회전됩니다. 돌려보겠습니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다시 Z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컨트롤 Z 다시 원상태에서 돌리기. 그렇지만 내가 정확하게 90도를 따라서 그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앵글 스냅 토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5도씩 움직입니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보이십니까? 5, 10, 15, 20 그리고 정확하게 하면 90도가 됩니다. 위에도 마찬가지로 90도가 됩니다. 다시 컨트롤 Z에서 원상태에서 돌리고요. 이게 로테이션 기능이고 그 다음에 무브, 로테이션, 스케일 했고요. 기본적인 기능은 이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는 물체를 마우스 왼쪽을 누르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축을 선택합니다. 이 X축이 노란색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카피가 됩니다. 카피, 인스턴스, 리퍼런스 세 개가 있는데 리퍼런스는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도 됩니다. 카피와 인스턴스 확실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카피는 물체를 복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카피와 인스턴스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Z 되돌리고요. 카피 하나 만들고 다시 카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카피 누르고요. 이거는 지금 카피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컨버트 에디터 폴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누르고 마우스 드래그 한 다음에 오른쪽 누르고 컨버트 투 에디트 폴리 누르시고요. 이 다 활성화됐습니다. 에디트 폴리가 이 상태에서 이거를 잡아당기고요. 인스턴스 카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면을 잡았을 때 속성까지 같이 다 복사가 되는 겁니다. 속성까지. 즉 카피는 다시 나가고요. 이거는 카피입니다. 면을 잡아당겨도 그대로입니다. 카피는 말 그대로 원본 상태에 있는 거를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얹혀서 앉혀놓는 것 뿐이지 속성은 그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 이건 똑같이 속성까지 복사됩니다. 즉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걸 잡아당겨도. 그렇지만 여기서 다시 X축으로 잡아당 Shift 누르고 X축으로 잡아당겼을 때 인스턴스를 하면은 속성까지 복사됩니다. 이 차이점 아시겠죠? 이제 다시 나가고, 이 에디터 폴리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카피와 인스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박스를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이제 Z가 있는데, 이것도 기능인데, 맥스의 툴 기능인데, 이렇게 축소됐을 때 Z키를 누르면은 정면에 확대돼서 확대가 됩니다. 정면으로 내 화면에 뷰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Z 누르면 확대, 이런 기능이 있고요. Z는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미러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는 복사인데 대칭 복사입니다. 180도로 대칭해서 복사하는 겁니다. 프론트 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이거는 스플라인, 여기 누르면 바로 스플라인 첫 번째 게 있습니다. 라인을 그립니다. 마우스 커서, 이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아웃라인으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이 프론트 뷰에서 이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니은자가 됐습니다. 이걸 잡고 마우스 드래그를 합니다. 미러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노 클론 하면은 이 니은자가 카피되지 않고 원본이 그냥 돌아갑니다. 180도 대칭으로. 그렇지만 카피를 누르면, 카피를 눌러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X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X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대칭 복사됩니다. 180도로. 이게 일로 180도 대칭 복사된 겁니다. 이게 미러 기능이고요. 다시 지우고요. 미러에서 인스턴스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속성을 따라서 복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라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인에서 속성이 복사됐기 때문에 이걸 늘리면은 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줄이면은 줄어들고, 이런 기능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그냥 카피를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카피, 라인 잡아당겨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이건 카피 했기 때문입니다. 인스턴스는 완전히 똑같이 카피하는 겁니다. 속성 자체를.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필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맥스의 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Alt W 축소, 이거를 퍼스펙티브 뷰로 해놓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맥스의 전반적인 기능 알아봤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스냅 토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은 자석인데요. 버텍스를 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차원 스냅, 2.5차원 스냅, 2차원 스냅이 있는데 2차원 스냅은 무시해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3차원, 2.5차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2.5차원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그렸다 치면 퍼스펙티브 뷰에서 박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냅을 끄고요. 박스를 그렸습니다. Shift 누르고 X축으로 카피. 이 상태에서 다시 하나 더 Y축으로 카피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3차원 스냅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선택하고 3차원 스냅을 선택한 상태에서 그리면 밑에 그리고 위로 올리고 다시 마우스 커서를 3차원 스냅이 들어간 상태에서 끝에 잡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 잡고 다시 올립니다. 그러면은 스냅이 걸립니다. 이게 3차원 스냅입니다. 3차원에서 스냅이 걸리는 겁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쪽도 스냅 걸고 박스 그리고. 근데 만약에 스냅을 걸지 않았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스냅을 걸지 않았을 때는 박스에 그려도 허공에다 그리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냅은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를 연결해서 그려주는 겁니다. 3차원 스냅은 이 정도로 하고요. 2.5차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걸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델리트 누르면 지워집니다. 프론트 뷰를 선택하시고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라인 스플라인에서 레탱글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탱글 클릭하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프리징 셀렉션, 프리징이 얼리다 뜻 아닙니까? 얼리겠습니다. 이걸 잠깐. 그리고 여기다 대고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뷰입니다. 프론트 뷰. 스냅을 걸고 그렸을 때 2.5차원. 단면을 보고 그린다는 뜻입니다. 라인이나 그런 걸 그릴 때. 실무에서 그렇게 사용되고요. 2.5차원을 많이 사용됩니다. 가장. 캐드 도면 있을 때 대고 그리는데 그때 2.5차원을 그리면 됩니다. 여기다가 걸리면 딱 걸립니다. 그리고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으로. 똑같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2.5차원입니다. 스냅과 스냅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 여기와 여기 사이의 길이는 똑같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제가 레탱글을 그리고 이거를 뒤로 빼겠습니다. Y축으로 당기고 프리즈 셀렉션 얼리겠다 이 뜻이고요. 다시 그리드 G를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G 누르면 그리드가 껐다 켰다 활성화됩니다. 레탱글을 그립니다. 2.5차원 누르고 그리면은 그려집니다. 그렇지만 보이십니까? 이와 여기 차이. 이 맥스 처음 그릴 때 축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2.5차원 스냅을 걸면 여기와 여기 맞게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그 차이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2차입니다. 2차원은 말 그대로 이걸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워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처음에 맥스 처음 최초 그렸을 때 축에 딱 그려지는 위치입니다. 이거는 제가 Y축으로 당겼습니다. 뒤로 밀었습니다. 2.2차원 스냅 레탱글 그렸을 때 그려집니다. 똑같은 점 위치에 그려지는 말입니다. 2차원 스냅은 똑같은 위치에 X, Y, Z가 있을 때 위치에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2차원 스냅은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여기서 2차원 스냅을 그려보도록 합니다.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축이 왜 그러는가 하면 뒤로 밀었기 때문입니다. 축을 위치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정 방향의 위치했을 때만 2차원 스냅. 이게 말로 설명하기 애매하긴 하지만 한번 사용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이건 스냅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시 얼렸으니까 풀는 방법은 Unfreezing All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감춰놨던 게 다시 살아납니다. 프리징은 설명에 나와서 설명해 드리면 도면이 프리징을 하면은 클릭이 안 됩니다. 근데 스냅만 먹습니다. 스냅 버텍스나 그 차이가 있고요. 그려지지 않습니까? 스냅 3차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그리면 이렇게 3차원은 나뉘어야죠. 3차원 그리려고 하면 3차원에서만 그려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3차원을 그리려면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박스가 있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기와 여기 사이에 뭔가 채워 넣을 때, 이때 사용되는 게 3차원 스냅입니다. 뭐 벽을 그리거나 그럴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3차원 스냅이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그리고 여기다가 아웃라인을 그리고, 이게 벽체라고 치면 익스트루드, 쉬프트 누르고 카피. 여기가 벽이 있지 않습니까? 3차원 스냅은 라인을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설명이 좋을까요? 박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릴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올릴 때 이렇게 3차원 스냅을 걸어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차원에 이 스냅을 맞춰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2.5차원은 라인을 그리면 똑같이 그립니다. 2.5차원 바꾼 다음에 라인을 그리는 겁니다. 2.5차원, 그 다음에 축을 올립니다.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걸리고 여기서 EX 모디파이에 와가지고 익스트루드 하면은 컨버트 에디터 플레이로 바꾸고, 이 스냅을 걸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합니다. 실무에서는 이게 2.5차원이 많이 쓰이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럼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이거는 프론트 뷰로 바꿔놓고, 이제 맥스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추가로 맥스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 마우스, 여기 지오메트리, 쉐이퍼, 라이트, 카메라 이렇게 있는데, 이 네 개를 많이 씁니다. 지오메트릭부터 카메라까지. 근데 우리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는, 잠시만요, 기본적으로 모형이 제공됩니다. 스탠다드 프리메이티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박스입니다. 박스. 그리고 설명 안 드렸는데, 스냅은 끄는 단축키가 S입니다. 켰다 껐다 여기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이거고요. 설명 안 드린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박스, 콘, 확대해 보고요. Alt W 확대, 축소 확대.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인데 그려보시면 됩니다. 구도 있고 실린더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다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튜브도 있고. 박스를 선택하면 모디파이어에서 렌스, 위스, 하이트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렌스를 올리면은 확 이렇게 늘어납니다. 수치 조절되고, 그리고 위스 올리면은 수치가 되고, 하이트 올리면은 높이가 조정이 되고, 렌스, 세그스를 수치를 입력하면 3개 하면 3개가, 이게 하나, 둘, 셋 라인이 3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위스 누르면은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보이지 않습니까?
하이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스를 그렸으니까 이제 기능 하나 더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 개 그리지 않습니까? 무브를 누르고 선택을 누르세요. 마우스 왼쪽을 Alt W.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Alt Q. 그러면 내가 선택한 영역만, 선택한 모델링만 보이는 겁니다. 다시 Alt Q. 그 다음에 Unhide All.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실린더랑 박스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Q. 그러면 이거 두 개가 영역에서 보이는 겁니다. 전체 화면에서 다 숨겨지는 겁니다. 숨겨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영역만 보이고 싶을 때 잡아서 영역 선택입니다. 그리고 Unhide All.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Unhide All. 그럼 다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그룹입니다. 그룹은 말 그대로 묶다는데 이 두 개를 묶어 보겠습니다. 그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개가 묶인 겁니다. 그리고 네 개를 묶어 보겠습니다. 그룹 이름 지정하시고 그룹, 그리고 다 그룹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룹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거 두 개를 묶고 다 묶이지 않으니까 첫 번째 이 두 개를 묶고 두 번째 이 두 개, 네 개를 묶고 마지막에 다 묶지 않았습니까? 언그룹은 푸는 겁니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왼쪽 클릭하시고 언그룹 깨다 그룹을 전 단계를 돌립니다. 그러면 이 네 개만 묶입니다. 다시 언그룹 하면 이 두 개만 묶여 있는 상태에 돌리는 겁니다. 언그룹 클릭하시고 언그룹, 그러면 이 두 개 다시 언그룹, 그럼 그룹이 다 풀린 상태입니다. 우선 그룹은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룹의 개념은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와이어프레임에 대해서 개념에 설명 안 드렸는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와이어프레임은 맥스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클릭합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 3번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껐다 켰다 3번 F3번입니다. F3번 그리고 F4번 누르면 엣지 페이스가 보입니다. 이 라인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차이를 못 느끼지 않습니까? 엣지 페이스를 다시 여기서 마우스 왼쪽 나가겠습니다. 이 폴리건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은 활성화 되겠습니다. 엣지 페이스가. 근데 F4를 다시 누르면 꺼집니다. 페이스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F4번 이 차이점 알 수 있고요. 그렇지만 모델링을 선택하면 엣지 페이스 항상 보입니다. 키든 끄든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대부분 설명한 것 같고요. 모델링 움직임이라든지 3차원 스냅 설명 다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해 드리자면 면을 투명하게 보이는 거 모델링 하다 보면은 투명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드 끄고요. Alt Z 마우스 클릭하고 Alt Z 죄송합니다. Alt X입니다. Alt X 그러면 투명하게 보입니다. Alt X 껐다 켜졌다 껐다 켜졌다. 이거는 모델링이 많을 때 겹쳐있을 때 내가 선택하고 싶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합니다. 이거는 Alt X 이건 사용하다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Alt X는 투명하게 보인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맥스의 기본적인 기능과 툴, 도구, 무브, 로테이션, 스케일 이런 거의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맥스를 어떻게 하면은 될까? 공부 방법입니다. 박스를 그립니다.
박스를 그리고 모디파이어에서 이걸 다 끕니다. 수치를 다 1로 맞춰주시고 X축으로 Shift 누르고 잡아당깁니다. 다시 Y축으로 잡아당깁니다. 다시 이거는 한 가지 추가되는 기능인데 스냅입니다. 이게 락이에요. 락을 거는 건데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고 치면 이거 하나만 락을 걸었을 때 다른 건 잡히지 않습니다. 이 락이 건 것만 잡힙니다. 다시 Shift 스페이스바 누르고 움직이면 이 선택된 폴리곤만 움직입니다. 이게 락입니다. 이제 설명 나와서 설명해 드린 거고요. 박스를 그린 다음에 3차원 스냅을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이걸 많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맥스에 처음 하시는 분, 해보셨던 분들은 상관없는데 맥스의 3차원 기능에 대해서 그 기본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헷갈립니다. 스냅인지 뭔지. 그러니까 3차원 스냅을 많이 그려보시고 이런 식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3차원 감각을 익히는 겁니다.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스냅 잡고 내리고 돌리고 3차원 스냅 걸고 면과 면 끝에 못을 잡고 내리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내리고 다시 3차원 스냅 걸고 내리고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많이 그려보시면 금방 는다 실력이. 그리고 P 누르면 퍼스펙티브 뷰 투시도가 들어간 상태의 뷰 상태입니다. 그리고 Alt W 다시 탑 Z 누르면 Z 누르면 확대. 컨테이너 영역이 확대됩니다. 프론트 여기는 레프트 뷰 그리드 끄고 여기는 퍼스펙티브 뷰 이렇게 뷰가 4개 있으면 이걸 많이 그려보시면은 퍼스펙티브 뷰 상태에서 많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박스를. 그러면 실력이 금방 많이 느실 겁니다. 여기도 안 그려졌네요. 여기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박스 모양을 많이 그려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남깁니다. 그럼 오늘의 3D Max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